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아토피 환자들이 좀 있잖아요. 아토피 환자들이 있는데 이 아토피 환자들이 아토피가 좀 좋아지면 얘네들이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토피가 좋아졌는데 여드름이 났다. 이제 여드름하고 아토피의 서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토피는 어떤가요? 보통 처음에 발생할 때 어린아이 때, 유아 때 많이 생기죠. 유아 때 많이 생기고 피부는 어떻게 되나요? 건조해지죠. 예. 그리고 아토피는 또 알러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려움도 가지고 있죠.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은 어떤가요? 유아 때 아토피가 생긴다면 여드름은 청소년기 때 많이 생기죠. 그리고 아토피가 피부가 건조하다면 여드름은 피부가 지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토피가 알러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드름은 알러지가 아니죠. 비알러지성이고, 아토피는 가려움증이 심하지만 여드름은 가려움증이 별로 없다. 간혹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죠. 보통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반되죠. 예. 그래서 발병하거나 좋아지거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토피는 피부 자체가 그냥 약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보습하는 기능도 약해집니다. 저번에 이제 강의에서 피부 보습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피지라고 말씀드렸죠. 아토피 심한 분들은 피지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피지가 적정하게 분비가 돼야지 피부를 보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피지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보습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건조해지게 됩니다. 여드름은 어떨까요? 피지 분비량이 많죠. 그러면은 보습이 너무 잘 돼서 과하죠. 근데 이 보습이 너무 잘 돼서 과한데 여기다가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피지들이 쓸모없는 피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까딱해서 잘못하면 여드름처럼 염증이 되는 겁니다. 예, 요게 여드름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아토피가 심해졌을 때는 피지가 적어요. 근데 이제 치료가 점점점 되면서 피부가 저절로 보습도 되고 예전에 보습제를 뭐 1시간에 한 번씩 발랐다고 한다면 아토피가 좋아지고 나면은 뭐 하루 뭐 반나절 정도는 보습제 한 번 바르고 나면 이제 건조감이 별로 없게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스스로 피지가 분비가 좀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보습이 어느 정도 되고 자체 보습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아졌지만 아토피가 좋아졌는데 피지 분비량이 많아졌죠. 그러면은 여드름에 씨앗인 피지들이 많아지게 되고 얘네들이 염증화가 돼서 여드름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염증화가 되는 경로는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여드름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분 섭취할 때, 뭐 인스턴트 음식이나 밀가루나 이런 부분들 섭취할 때 여드름이 심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잠 못 잘 때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들 한해서 염증화가 되면은 여드름이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얼굴이 이제 피부 상태도 좋아지고 했는데 이제 다시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피부 자체의 보습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기분 좋은 여드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기분 좋은 여드름이지만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드름이 중요 원인인 피지들이 원인인데 이 피지들을 없애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저희가 아토피 치료한다고 없던 피지들을 하나씩 살려서 피부 보습을 시켜서 만들었는데 여드름 또 치료한다고 피지들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다시 아토피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겁니다. 보통 이제 여드름에 피지를 없애는 이제 보통 치료약 중에 하나가 로아큐탄이라고 하는 이제 피지 분비 억제제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먹게 되면은 피지가 아예 싹 말라버리면서 피부 자체가 상당히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드름에 씨앗인 피지들은 없어지게 되지만 기존에 아토피가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피지가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아토피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발생한 여드름을 다시 잡는다고 하다가 아토피가 심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드름을 잡고자 피지를 치료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피지가 염증이 돼서 여드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염증이 되는 부분을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피지 자체를 막는 것보다는 염증이 되는 부분을 막아줘서 여드름이 심해지는 거를 억제를 시켜주는 거죠. 올라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염증이 심해지게 되는 아까 세 가지 원인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음식 섭취나 잠 못 자는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해줘야 될 겁니다.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해주고, 그래도 염증이 심하게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피지들은 살려놓은 상태에서 피지가 염증이 되는 그 과정들만 억제를 시켜주게 되는 치료약으로서 이제 한약들을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토피가 심해지지도 않고 있었던 여드름이 염증화되지도 않기 때문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일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여드름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었던 분들의 여드름 치료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순하게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제 피지들을 과하게 억제시킨다면 기존의 아토피가 심해질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관리 세 가지,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이제 당분 섭취, 그다음에 잠 못 자는 거, 요거 잘 관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제 스트레스나 잠 못 잘 때는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호르몬이 여드름을 심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밀가루 음식이나 이제 탄수화물, 잦은 탄수화물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하고 유사한 이제 그 IGF라고 하는 이제 인자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여드름을 심해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자꾸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만 이 인슐린으로 인해서 그 형태가 비슷한 IGF가 여드름을 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탄수화물이라든가 그런 과자나 밀가루 음식들, 그리고 뭐 피자 이런 것들 있죠. 탄수화물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좀 제한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증상 심해지는 거를 좀 막아줄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도 염증이 더 심하게 올라온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그 염증이 되는 부분을 억제시키는 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확실하게 치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토피는 피지가 없어져서 생기는 거고, 여드름은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거다. 염증이 돼서 생기는 거다. 네, 그렇게 좀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잘 가시죠?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중간에 이제 뭐 스트레스 관리나 이제 당분 섭취, 뭐 잠 못 자는 거 이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냥 지나가는 이제 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관리를 잘 해주시게 되면은 기존에 아토피가 있었던 환자분들이 이제 여드름이 심해지는 거를 최대한 좀 막아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